솔직히 고백하건대 한국까지 와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나라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여행사에서 마케팅 관리자로 재직하며 여행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훌륭한 매개체라고 늘 확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와 제 딸 예나의 관계는 너무나 멀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제 남편 준호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17년간 함께 해온 깊은 인연의 부부입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그런 저희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가 바로 예나였습니다. 예나는 저희 부부의 보물과도 같은 딸이었죠. 어린 시절에는 저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껴안으며 엄마 사랑해 라고 외치던 그 작고 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남편 준호 역시 예나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주말마다 공원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고 침대에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예나의 웃음을 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잠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지속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희에게 큰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나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인사는 사라진 지 오래고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으며 가족 저녁 식사 시간에도 오직 스마트폰 화면만 응시할 뿐 대답은 응 혹은 아니가 전부였습니다. 남편 준호는 처음에는 누구나 겪는 일이야, 사춘기니까 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저는 점점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정말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예나가 어렸을 때는 아빠만 따르던 아이였기에 준호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아빠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준호가 말을 걸면 무심히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어느 날 새벽 거실에 홀로 앉아 맥주캔을 굴리며 한숨 쉬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아, 난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도통 모르겠어. 준호,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진아, 우리 한국에 가자. 솔직히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희는 늘 유럽이나 캐리비안 같은 곳만 염두에 두었을 뿐 아시아를 여행지로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한국은 문화도 매우 다채롭고 예나가 흥미를 느낄 만한 것도 많대. 한류, K-뷰티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지 않나. 무엇보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새로운 장소에서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든다면 혹시 알겠어. 예나가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줄지도. 준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예나와 다시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지구 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좋아요. 한국에 갑시다. 여행 당일, 저는 솔직히 약간의 설렘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공항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지만 문제는 역시 우리 딸이었습니다. 예나야, 우리 사진 한 장만 찍자. 아, 아빠, 귀찮아. 그냥 찍으세요. 비행기 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의 장관을 보며 예나, 이것 좀 봐. 정말 아름답지 않니? 하고 말을 건넸지만
예나는 에어팟을 귀에 꽂은 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응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와, 공항 정말 크다. 남편은 흥분해서 연신 중얼거렸고 저 역시 한국 공항의 깨끗함과 편리한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나의 첫마디는 와이파이 잘 터지네였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남편과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여기 정말 멋지다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예나는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혼자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친구가 제 스토리에 너네 가족 여행이 아니라 스마트폰 여행 아니냐고 댓글 달았어요.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골목길, 기와지붕과 돌담길의 조화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들떴지만 예나는 시종일관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여기 그냥 옛날 모습 아니에요. 인스타 감성도 없고 라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작지만 의미 있는 에피소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꼬마 여자아이가 예나의 앞에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아이는 당황하며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예나는 그 아이를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뜻밖에도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드레스 정말 예쁘다. 그 말에 꼬마아이는 활짝 웃으며 땡큐 라고 답했고 그 모습에 예나도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예나의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근데 아빠, 이 근처에 카페는 없어요. 더워 죽겠어요. 폰 충전도 해야 하고요. 저녁 식사는 남편 준호가 가장 기대했던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습니다. 활기찬 시장 풍경과 펄떡이는 싱싱한 해산물들. 저희 부부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남편은 킹크랩을 사서 신선한 회와 함께 먹자며 흥분했지만 예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전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곳은 냄새도 너무 심하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라는 말은 마세요. 그냥 햄버거는 없나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예나가 좋아했던 음식은 남편이 직접 구워주던 바비큐였고 해산물을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너무나 속상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드디어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예나,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니? 아빠랑 엄마가 너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여행이잖아. 넌 스마트폰만 보고 계속 불평만 늘어놓잖아.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왔냐고요. 아빠랑 엄마가 하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다 짜놓고선. 그 말에 남편 준호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역시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행, 우리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저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나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여행은 그저 실패로 끝나버릴까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이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쳤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격렬했던 다툼 때문이었겠지요. 예나는 여전히 침대에 등을 돌린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남편 준호는 말없이
여행 가이드북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여행이 정말 예나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쇼핑이나 하자. 준호가 힘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한국의 사찰 투어나 전통 공예 체험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어제의 상황을 보고는 그런 것들이 예나에게 더욱 큰 반감을 살 것 같았습니다. 예나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쇼핑? 고개를 살짝 들더니 그냥 그러시든가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 거리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나도 여느 때처럼 폰만 보며 걷는 듯 했지만 점점 그 반짝이는 거리의 활기찬 에너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듯 했습니다. 커다란 K-뷰티 브랜드들의 간판, 화려하게 빛나는 쇼윈도, 그리고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경쾌한 K-팝 음악. 그러다 예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브랜드인데. 저와 남편은 눈빛을 교환하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바로 말을 건넸습니다. 들어가 볼래? 예나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응, 잠깐만요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품 매장 안, 예나는 선반에 진열된 쿠션 팩트, 립 틴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등을 매우 유심히 살피더니 테스트 제품을 손등에 조심스럽게 발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자 예나는 살짝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쿠션이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피부톤이 밝으셔서 이 색상이 잘 맞으실 거예요. 직접 해보시겠어요? 하고 시연대를 안내했습니다. 예나는 거울 앞에 앉아 쿠션을 톡톡 두드리며 신기한 듯 웃더군요. 엄마, 이거 봐. 되게 자연스럽게 발려요. 오랜만에 본 그 순수한 미소에 제 가슴이 살짝 뭉클해졌습니다. 명동에서의 쇼핑을 마친 후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예나는 아메리카노 대신 달콤한 딸기 라떼를 시키며 사진을 찍고는 명동 일레처럴 딸기 라떼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림이 뜨더군요. 우와, 너 한국 갔어? 부러워. 나 한국 화장품 완전 좋아해. 예나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친구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예나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동 쇼핑 후 저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자물쇠를 꺼냈습니다. 예나, 이거 봐. 여기 오면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야 한다더라. 우리도 해볼까? 예나는 처음에는 아빠, 그런 거 너무 촌스러워요 라고 하더니 곧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근데 뭐, 해볼까요? 자물쇠에 우리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준호, 진아, 예나, 영원히 가족. 예나가 자물쇠를 걸고 열쇠를 아래로 던지며 잠깐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비밀 약속인가 봐요. 그 순간 남편과 저는 짧지만 따뜻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던 예나의 표정은 다음 순간 다시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뜬 것입니다. 예나가 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예나, 무슨 일이니? 친구들이 우리가 같이 여행 다니는 사진 보고 너 되게 가족한테 붙어 다니네. 너답지 않게 군다고 했어요. 그녀는 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오기 싫었어요. 남편 준호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예나, 그런 이야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친구들이 뭘 안다고? 아빠는 몰라요. 그 애들은 제가 혼자 다니는 게 더 쿨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나는 우리와의 여행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가족과만 붙어 다니는 아이로 비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예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까지 이런 걸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또다시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 준호는 그날 새벽까지 인터넷을 검색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아, 내일 예나가 정말 좋아할 만한 걸 찾아봤어. 한번 믿어볼래? 다음 날, 저희는 강남의 K뷰티 플래그십 스토어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예나를 바라봤습니다. 자,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매장 안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메이크업 클래스부터 퍼스널 컬러 진단까지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나는 처음엔 아빠,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했지만 곧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를 거울 앞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K뷰티 스타일로 변신해 볼까요? 요즘은 자연스러운 글로우 메이크업이 인기예요. 예나는 거울 속에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후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저 이런 모습 처음 봐요. 그때 남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나,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너희가 모르는 난 이렇게 멋져. 어쩌라고. 말해 주면 되지. 메이크업 체험 후 예나는 처음으로 먼저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사진 찍어요. 그녀는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K뷰티 련 메이크업 체험 예렐하 한국 여행. 그리고 바로 친구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헐, 너 엄청 예뻐. 어디야? K뷰티라니. 부럽다 유유. 예나는 그 반응을 보며 살짝 웃더니 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런 거 준비해줘서. 남편의 얼굴에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가 좋아해줘서 아빠도 너무 고맙다. 그날 저녁, 예나는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엄마, 내일은 어디 가요? 아, 그리고 혹시 그거 알아요? 한국에는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쇼룸이 있는데.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예나의 마음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나는 어딘가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호텔 조식당에서 팬케이크를 접시에 담던 예나가 불쑥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혹시 성수동가 볼 수 있어요? 저는 포크를 멈추고 예나를 바라봤습니다. 성수동? 저도 한국에 오기 전 요즘 서울에서 가장 힙한 장소라는 것을 검색해 보기는 했지만 예나가 그런 곳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성수동?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예나는 살짝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한국의 핫플레이스라고 카페도 많고 뷰티 스토어도 있다고 해서 그냥 궁금했어요. 준호와 저는 눈을 마주치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예나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서울의 아침 햇살은 부드럽게 성수동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을 개조한 감각적인 카페와 편집숍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리에는 세련된 음악과 예쁜 간판들이 가득했습니다. 벽마다 트렌디한 그래피티와 포토존 같은 벽화들이 보였고 예나는 신이 난 얼굴로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긴 진짜 달라요.
미국에서는 이런 느낌 못 봤어요. 예나가 이토록 활짝 웃는 모습은 오랜만이라 저와 준호는 살짝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저기 저 뷰티 스토어. 예나는 어느새 길 건너에 한 뷰티 편집숍을 발견하고는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매장 안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다양한 한국 뷰티 브랜드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나는 마치 보물을 찾은 듯 반짝이는 눈으로 매대를 구경하며 하나하나 손등에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영상에서 봤던 브랜드예요. 여기가 원조였구나. 그러더니 예나가 문득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임 끝에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저와 준호는 동시에 놀라며 예나를 바라봤습니다. 예나, 네가... 예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릴 때부터 화장하는 게 좋았어요. 친구들 생일 파티 때는 제가 애들 화장해 주기도 했고. 그런데 그냥 취미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야 듣게 되다니요. 그럼 왜 이제야 말했니? 예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몰라요. 아빠랑 엄마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까봐. 아빠는 항상 제가 실용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은 준호의 얼굴에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예나, 아빠가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구나. 하지만 아빠는 언제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 그게 메이크업이든 뭐든 말이야. 예나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실 한국은 메이크업이랑 스킨케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잖아요. 한국 아티스트들이 트렌드를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여기서 배우면 정말 멋질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와 준호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나, 그럼 이 여행 정말 오길 잘했네. 예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예나가 먼저 앞장서서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엄마, 저기 카페 유명하다더라. 저희는 벽돌 공장을 개조한 감성적인 카페에 들어가서 달달한 라떼와 디저트를 시켰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에서 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 있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예나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 여행을 시작한 것 같구나. 그날 이후 예나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의 밝고 순수한 예나가 다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어제 SNS에서 봤는데 홍대에 떡볶이 맛집이 있대요. 그렇게 저희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선 작은 포장마차였는데 떡볶이 국물이 자글자글 끓고 있었습니다. 자, 예나, 한국의 매운맛을 느껴봐. 예나는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하나 집어먹더니 바로 얼굴이 빨개지며 헉헉거렸습니다. 헉, 맵다. 근데 맛있어요. 그러고는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이 가이즈, 첫 한국 떡볶이 시식. 맵지만 정말 맛있음. 라이브 댓글창에 친구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와, 예나 너 완전 한국 제대로 즐기네. 떡볶이라니 부럽다 유유. 예나는 그 반응을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다 부러워하네. 하하. 맛집 투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고 싶었던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예나는 이제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에서는 따뜻한 기름 냄새와 함께 활기찬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빈대떡 가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호는 막걸리 한 병을 시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건배할까? 가족의 멋진 여행을 위하여. 예나는 막걸리 대신 시원한 식혜를 들며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치어스. 고소한 빈대떡과 달콤한 식혜가 입안에 어우러지는 그 순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예나는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와 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 여행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억지로 끌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젠 알아요. 이 여행 덕분에 제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는 살며시 예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나,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그리고 내 꿈을 응원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나,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예나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이 여행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정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야 진짜로 하나가 된 것 같았거든요. 여행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예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마치 하늘에서 별이 쏟아져 내린 듯 반짝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형형색색의 빛으로 도시를 물들이고 저 아래 한강 위로는 달이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와 준호는 예나가 어딘가 말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신나게 돌아다니며 웃고 떠들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조금 차분해 보였습니다. 예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나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밤이라 그런지 아쉽지? 예나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 너무 아쉬워요.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살짝 뭉클해졌습니다. 나 이곳에 조금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나의 말에 저는 잠시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더 있고 싶다고. 예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곧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엔 그냥 재미있는 여행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해보니까 여긴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제가 정말 배우고 싶고 느껴보고 싶은 게 많은 곳이더라고요. 준호와 저는 눈빛을 교환하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예나, 너 혹시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은 거니? 예나는 잠시 저희를 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특히 메이크업이요. 한국은 뷰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잖아요. 여기서 배우면 진짜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나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새삼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예나, 네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예나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서 고민만 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게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멀리 떨어지니까. 준호는 조용히 예나의 말을 듣다가 잠시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나. 예나는 긴장된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네가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란다. 네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아빠는 기꺼이 네 편이 되어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야. 예나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괜찮아요? 저는 그 눈빛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나,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언제나 너를 응원해. 너의 꿈이라면 한국이든 어디든 어디서든 넌 분명 잘할 거야. 그리고 네가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면 아빠랑 나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거야. 예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가가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진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준호는 웃으며 예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잖아. 저도 예나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예나, 넌 충분히 자격 있어. 그리고 네가 한국에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난 그게 너무 기대돼. 그 말을 들은 예나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진짜 너무 고마워요. 예나는 저희 품에 안겨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천이 제 가슴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잠시 후 예나는 눈가를 닦으며 웃음을 지었어요. 이거 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겠다면서? 벌써 이렇게 울어서 망쳤네. 저와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네가 앞으로 얼마나 멋진 메이크업을 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니까. 예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후회 안 하게. 우리는 너를 믿는다, 예나.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밤을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창문 너머로 한국의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빛났습니다. 예나는 탑승구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한국. 하지만 꼭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 곁에 언제나 함께할 엄마와 아빠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마음속에 따뜻한 서울의 밤을 간직한 채 하늘로 올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예나 가족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꿈을 발견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사연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